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C 언어 기초 두 번째 강좌입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는 변수와 상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C 언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제어문, 함수, 배열 등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따라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주머니를 하나하나씩 꺼내야 되기 때문이지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번 C 언어 기초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스케치 작성, 즉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때마다 저 또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어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어문은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장입니다. 자, 어떠한 조건이 있죠? 자, 이 조건이 특정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즉 주함수와 같이 주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라고 하죠, 여러분. 네, 메인 함수와 같이 브레이스, 즉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제어문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역시 자, 제어문의 종류를 보시면 비교 제어문이 있고요. 자, 비교 제어문이 있고, 그리고 반복 제어문, 그리고 선택 제어문, 이렇게. 자, 제어문의 종류로는 비교, 반복, 선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교 제어문은 if, else 문이 있네요. if, else 문, 그렇죠? 참과 거짓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실행문이 달라지겠지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제어문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반복 제어문으로는 자, for 문이 있고요. for 문, 그리고 do while, 그리고 while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반복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포문의 그 어떤 포맷 형식만 이렇게 한번 눈에 담아 두실까요? 자, 포문은 자, 포 소괄호 열고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소괄호 닫고 이와 같은 기본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while 문과 while 문이 있죠. 예, 그래서 둘 다 while 문인데 두가 붙어 있죠. 두가. 그래서 while 문과 두 while 문 모두 반복문이고 유일한 차이점은 반복의 조건을 검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지만 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선택 제어문은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어문 중에 비교 제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제어문은 단일 비교 제어문과 다중 비교 제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일 비교 제어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이런 그림을 우리는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자, 흐름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마른 목골의 이 기호가 어떤 조건식을 담아두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직사각형은 실행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건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자, 조건이 참이면 수행문 1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자, 조건이 거짓이면 수행문 2를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변수 n은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돼요? a는 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에는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2를 더해서 다시 a라고 하는 변수 메모리에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b에는 b 변수에는 b 메모리 공간에는 a 더하기 2의 값을 다시 대입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이 꼴은 하나만 있으면 대입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과 B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자, 다시 말하면 A 변수와 B 변수에 이런 연산의 결과 값이 들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if else 문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if가 있고 여기 else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 그래서 프로그램 1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 조건이 요 조건이 뭐다? true다. 참이다. 참이면 참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1이 수행이 되고 자, 이 else의 의미는 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A와 B가 같을 경우도 해당이 되고 반대로 B가 A보다 클 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요 조건이 거짓일 때는 그렇죠? 거짓일 때는 바로 프로그램 2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수행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2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A라고 하는 변수에 B의 값을 B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A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주석을 달면 A에 뭐가 들어간다? B의 값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이때 바로 비교 제어문으로 여러분들이 if else 문을 쓰면 됩니다. 자, if else 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중 비교 제어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중 비교 제어문은 뭐 간단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단일 비교 제어문과 동일해요. 그렇지만 if else 문을 중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중 비교 제어문이란 뭐다? if else 문을 중첩을 해놓은 거야. if else 문을 하나만 쓴 것이 아니라 if else 문을 여러 개를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한 거죠. 자, if 뭐다? else의 중첩이다. 중첩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 1에서 비교를 해서 참이면 수행문 2를 수행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짓이면 다시 두 번째 조건식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참이면 수행문 1 그리고 거짓이면 다음 조건식을 또 검사를 해서 참이면 수행문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문을 수행하는 이런 중첩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A라고 하는데 여기 주석을 좀 달아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2를 더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대입을 해주는 거고, 이것은 B라고 하는 변수에 A의 결과값. 여기서 요 A 값은 뭡니까? 최초에 들어있던 초기값 A가 아니라 요 다시 플러스 2를 해준 A 값이 되겠죠. 요 A 값에다가 다시 2를 더한 값을 B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if else가 있죠. 그렇죠? 네, if else가 있어요. 자, 조건식이 있죠. 여기 조건식입니다. A가 B보다 크냐?
그래서 자 참이면 뭐란다? true면 바로 요거 프로그램 1이 실행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if else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자 A가 B보다 크지 않아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예, false면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렇죠? 예, false면 else로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자 이 꼴이 두 개 있죠. 이것은 뭐다? equal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A와 B가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조건식인데 A와 B가 같다라고 해서 이게 true면 프로그램 2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3이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 3은 언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 자, A가 B보다 작을 때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 실행이 되면 이제 빠져나와서 자 어떻게 B에 뭐를 집어넣어 준다? A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if else의 중첩문에 해당이 되는 다중 비교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else if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if else if 문이다 이게 아니라 if else 문의 중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if else 문 자 보세요. 자 여기 if else 문이죠. if else if 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중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그 포문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단일 비교 제어문과 다중 비교 제어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사막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연산자, 비연산자가 3개인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if else 문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조건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사막 연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num1이 num2보다 크냐라고 퀘스천 마크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물어봐서 이것이 참이면 num1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num2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막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죠. if else 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num1과 num2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 참이면 앞에 거 그렇죠. 그리고 조건이 거짓이면 뒤에 거. 여기는 콜론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 주의하세요. 여기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true이면 num1이 반환이 되고 조건이 거짓이면 뭐가 num2가 반환이 된다. 그래서 참고로 요 사막 연산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포문입니다. 자, 반복 제어문 첫 번째 포문. 자, 이것은 조건식에 의해서 반복을 실행하는 제어문이에요, 여러분. 자, 뭐다? 조건식에 의해서 반복을 실행하는 문이다. 이 포문은 참 많이 쓰여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자, 포문의 실행 방식은 구조적으로 while문의 실행 방식과 동일한데 반복의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그 while문보다는 포문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포문의 그 포맷은 앞서 제가 눈여겨봐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괄호 열고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 증감 연산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초기값은 반복 제어에 사용될 변수의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은 반복할 조건식, 그리고 증감 연산자는 반복할 경우 증감의 방법, 즉 증은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예, 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플로우 차트를 오른쪽에 보시면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 비교해서 조건이 참이면, 자, true이면 반복 실행할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복 변수를 다시 증감하고 다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 또 변수 증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조건식과 비교를 해서 거짓이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이 루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반복돼서 실행이 됩니까? 이거죠. 여기 실행문. 요 바로 요 실행문이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조건 변수를 증감해서 다시 조건식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제는 이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자, 거짓이다. 자, 거짓이면 이제 이 반복 실행문을 결과적으로 탈출을 해서 반복문이 종료가 되겠지요. 자, 이겁니다. 예, 그리 뭐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자, 왼쪽에 이제 반복 제어문의 유한 루프와 무한 루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볼까요? 자, 형식에 맞게 되었나요? 포 가로 열고, 자, 초기값이죠? 초기값이 뭐예요? 변수의 초기값 i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대입을 한 거죠. 초기값으로 0이 들어있어요. i라고 하는 변수에. 자, 그래서 자, i라는 변수를 우리가 위에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으로 이렇게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초기값으로 i 값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0, 0, 0, 0, 0, 0, 0, 0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요 포문 안에 들어있는 요 실행문이 몇 번 반복되나요, 여러분? 0에서 9까지니까. 그렇죠? 10번이죠? 예, 10번 반복 수행하는 거죠. 요 실행문이 10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언제까지 실행이 되냐 하면 i 값이 언제까지? 9까지. 그러니까 0, 0, 0, 0, 자, 1, 0, 0, 1까지 될 때까지만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i 값이 9에서 10으로 딱 되는 순간 이 조건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이죠? 예,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10은. 그렇죠? 그럴 때 이 포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i 플러스는 요 i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증가 연산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포문은 이와 같이 반복의 횟수가 딱 정해진 경우에 이렇게 포문을 쓰면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포문에서 초기값 생략하고 조건식 생략하고 증감 연산자를 생략을 하면 뭐만 남아요? 포 가로 열고 세미콜론 가로 넣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것은 일전에 그 main.cpp 파일에서 소스 파일을 여러분들과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전 강의에서 그때 이런 문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while 가로 열고 1 요거랑 같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한 루비라고 한다. 무한 루비입니다. 포문의 구조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저랑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블랙보드로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자, int 자, main
void.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의 시작 중괄호 열고, 자, 변수 선언할게요. int. 자, 인티저 형의 num이라고 하는 변수, 2바이트짜리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초기값으로 0을 넣어주고요. 실행문에는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while문, while 조건식, 자, while num 변수값이 3보다 작을 때까지. 자, 조건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while문의 시작, 브레이스 열고, 자, 프린트, 자, 출력, 자, printf, 자, printf 해서 hello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and new line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 그리고 세미콜론, 실행문의 끝은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num 변수값을 플러스 증가를 시키고요.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while 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0.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메인 함수를 닫아주고.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while문을 보니까 이 while문의 num 변수 값이 3보다 작을 때까지 요 실행문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행문은 요게 되겠죠. hello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찍는 것이죠. 네. 자, 초기값이 num 값은 0이었고, 자, 그리고 num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int num 0은 반복을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초기값으로. 자, 그래서 얘는 자, 반복을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while문에 num이 3보다 작냐, 요것은 뭐 한 거야? 조건 검사한 거죠. 예,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조건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요 num 플러스 요것은 이제 반복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연산이죠. false.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뭐다?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while문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포문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포문으로 간단하게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문으로 바꾸면, 자, 포문에서 초기값이 뭐죠?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값으로 0을 넣어주고, 자, 세미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죠. 언제까지? num이라고 하는 변수값이 3보다 작을 때까지 세미콜론. 그 다음에 어떻게? num 값을 증감 연산자인데, 이 num 값을 num을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 while문을 그 for문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for문의 실행 방식은 구조적으로 while문과 동일하고, 다만 이제 반복의 횟수가 정해진 경우라면 for문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겠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기값 조건식, 자,
자,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 증감 연산자.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기 while문에 요게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건 검사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연산 요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초기 값은 반복을 위한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반복의 조건을 검사하는 목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증감식은 반복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드는 증가 및 감소 연산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포문의 기본 형식이에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 while문을 포문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 중에 이번에는 이제 두 while문이 되겠습니다. 두 while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두 while문은 먼저 실행을 한 후 어떻게 해요? 조건을 확인을 해서 다음 선택 영역을 반복하는 거죠. 자, 두 while문의 특징이에요. 자,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를 한다? 조건을 확인을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반복 영역을 계속 실행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먼저 실행을 하니까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 반복문 중에. 그런데 이 이후에 살펴볼 while문은 어때요, 여러분? 먼저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하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조건을 먼저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해서 조건이 거짓이면 한 번도 실행 안 할 수 있어요. while문은. 그 차이예요, 여러분. 두 while문과 while문은 반복 조건을 뒷부분에 검사하느냐, 앞부분에 검사하느냐의 차이예요. 즉, 그 조건식을 검사하는 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큰 차이고요. 자, 보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반복 영역 시작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 2는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실행이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프로그램 2는 무조건 실행이 되고 나서 뭐를 한다? 조건식을 검사를 한다. 그래서 조건식을 검사를 한다. 그리고 do while문의 끝에는 세미콜론 끝을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다시 프로그램 2가 반복해서 실행이 될 것이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빠져나오겠지요. 자, 그겁니다. 자, 영역 반복 제어문, 그래서 반복 실행할 실행문 해서 쭉 내려와서 한번 실행이 되고, 어떻게 조건식을 비교를 해서 조건이 뭐다? 참이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다시 실행문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조건이 참일 동안 계속해서 실행문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자, 조건이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하면 이제 반복문은 이제 종료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두 while문은 while문과 달리 반복 조건을 뒷부분에서 검사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반복 조건을 검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복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반복 영역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 while문과 달리 반복 영역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게 두 while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볼까요? 이제 while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while문입니다. 자, 볼까요? while문은 먼저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네, 먼저 조건을 확인한 후에 선택 영역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while 조건식,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조건식이 어떨 때 조건이 참일 경우에 조건식이 참이면 프로그램 2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조건식이 먼저 나오죠? 자, 요 마름모꼴은 이제 조건 비교입니다. 조건식을 비교를 해서 참이면 자, 참이면 실행문이 반복할 실행문이 수행이 또 되는 거죠. 3일 동안에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이면 이제 반복문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무한 루프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while에 자, 조건식에 일이 들어있죠. 일이 들어있으면 이것을 무한 루프라고 해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이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 동작을 하는 거죠. while문은. 그렇죠? 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무한 룹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while 이 이렇게 들어 있어도 이것은 무한 룹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안에 조건식 안에 일이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무한 룹이에요. 자, while 10 이렇게 들어 있어도 무한 룹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 이진수로 컴퓨터는 이진수로 인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2는 뭐예요? 1, 0이죠. 이진수로. 그렇죠? 10은 뭐예요? 이진수로 1, 0, 1, 0이죠. 1이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룹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무한룹입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즉 반복 조건식이 들어가는 요 위치에 0이 아닌 값이 올 경우 무한 루프라고 불리고요. 빠져나가지 않는 반복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while문은 소괄호 안에 반복의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고, 소괄호 안에 반복의 조건을 명시하고,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프로그램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택 제어문입니다. 자, 선택 제어문이죠. 그래서 다중 비교 제어문과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비교 대상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죠. 즉 스위치문은 if else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 if else에 비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의 포맷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스위치 케이스문의 어떤 포맷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스위치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요 변수값 있죠? 변수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실행할 영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실행 영역이 결정이 되는데, 이 변수의 값이 예를 들어서 상수식 1이다 라고 하면 어떤 영역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변수 값이 요 변수 스위치 케이스 문의 스위치의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상수식 2다 라고 하면 어떤 영역이 이 영역이 두 번째 요 영역이 실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식의 뒤에는 여기가 뭐다? 세미콜론이 아니다 콜론이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죠. 콜론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변수와 일치하는 상수가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디폴트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위치 케이스문의 포맷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식이 있고 수식이 상수식 1이면 자, 어떻게 수행문 1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 자, 상수식 2다 라고 하면 수행문 2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상수식 n이다 하면 자, 수행문 n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실행할 영역이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식 2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와볼까요? 상수식 2다 하면 이렇게 이제 오겠죠? 자, 변수에 저장된 값이 상수식 2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요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돼서 자, 뭐를 프로그램 2를 수행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2를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2를 실행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 2가 실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만났어요, 여러분? 자, 브레이크 문을 만났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탈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탈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세 번째. 자, 탈출하는 거죠. 탈출. 자,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에 저장된 값이 상수 이 값이에요. 상수 이 값인데 자,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 문이 만약에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상수식이면 여기 변수에 저장된 값이 상수식이면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동을 했는데 자, 이동을 해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만약에 요 브레이크 문이 올 때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쭉 내려오는 거죠. 네,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문이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 거죠.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요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다시 이제 탈출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 브레이크 문을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이제 가장 브레이크 문을 감싸고 있는 요 함수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 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제어문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독립된 코드이지요. 자,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또한 문장의 마침표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자, 함수 우리가 function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실행문들의 집합이 바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하실 때 함수를 잘 활용을 하셔야지 간결하고도 멋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함수의 시작과 끝은 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라고 했죠. 네. 중괄호 열면 함수의 시작을 의미를 하고요. 자, 중괄호 닫는 것이 바로 그 함수에 해당 함수의 끝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함수 형태를 선언을 해서 실행한 결과나 특정 값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반환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환이라는 얘기예요. 반환. 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 중복되는 기능들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중복되는 기능들을 여러 번 작성하는 코딩은 결코 바람직한 코딩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함수는 주함수, 즉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와 유저 디파인 함수, 부함수, 서브 함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표현을 아래와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한 예를 자, void main void라고 함수의 표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void는 반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 반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함수의 형태를 되돌려 줄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데이터의 종류, 형태. 그래서 반환값이 없다라고 하면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요 반환 형태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void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void를 사용합니다.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형이 정수형이다, 정수다라고 하면 인티저의 int를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int를 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정수다. 자, 얘는 반환값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주함수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in. 자, 그리고 요 소괄호 안에 요 표현은 입력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달될 데이터의 형태와 사용할 변수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기록되는 곳이에요. 입력 형태. 즉, 전달할 입력이 만약에 없다. 자, 전달할 입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를 void, 지금 예시처럼 void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void의 의미는 뭐라고 있죠? 뭐라고 했죠? 비어 있다. 비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함수의 특징과 함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을 펑션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전달인자와 반환값을 결정 짓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함수를 우리가 전달인자와 반환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자, 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즉, 요 전달인자가 있고 없고, 반환값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 함수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자, 함수의 네 가지 정도의 형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네 가지 형태. 그래서 요 전달인자와 요 반환값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죠? 네, 반환값의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전달인자가,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전달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환값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이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가 되겠어요. 함수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달인자가 없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자, 전달인자도 반환값도 없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살펴볼 내용이 이 전달인자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이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덧셈 기능이 있는 함수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덧셈 기능을 지닌 함수를 정의를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래서 전달인자는 인티저형으로 인티저형 정수 둘이고, 이 둘을 이용을 해서 덧셈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덧셈 결과는 반환이 되고, 따라서 반환형도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름은 add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함수식으로 만들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덧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정하면 바로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전달되는 인자를 저장할 변수를 자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변수를. 그래서 변수가 인티저형으로 num1과 인티저형의 num2로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인자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변수 num1과 num2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하기를 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다 result라고 하는 인티저형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결과물을 얻은 이 result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return 하고 있죠. 네, return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sult에 저장된 값을 이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전달을 하는데 데이터형은 인티저형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티저형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result가 지금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형태도 또한 인티저 형태로 반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달인자와 전달인자와 반환값, 리턴값, 반환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덧셈 기능의 함수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실까요? 자, 이 예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덧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달함수와 반환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add 함수를 만들었지요. 그것을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ad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덧셈 기능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인자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뭐와 int num1과 int num2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함수 이름은 add입니다. 자, 그리고 이 num1과 num2의 값을 더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result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add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어떤 형태로 인티저 형태로 정수형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반환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보도록 할까요? 메인 함수를 보면 윈도우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윈도우가 실행이 되고 있다가 함수가 호출이 되면 지금 메인 함수가 이렇게 이제 호출이 되면 메인 함수로 이동을 해서 메인 함수의 기능을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을 해서 덧셈을 하고 그 덧셈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일련의 그 메인 함수의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겠지요. 기능이 실행이 되고 요 아래 보시면 return 0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return 0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돌아오는데 요 0은 정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도 반환형이 int형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돌아오면 즉 0이 리턴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이 리턴이 돼서 돌아오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고 윈도우가 다시 이제 OS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와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result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지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함수를 호출을 하네요. 그렇죠? add 함수를 호출을 하죠. 자 add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자 그 인자를 저장할 변수 즉 3과 4를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num1에는 3이 저장이 되고 num2라고 하는 변수에는 4가 저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4가 저장이 돼서 자 아래로 내려오면 요 3과 4를 더하게 되는 거죠. 더해서 자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이 값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3과 4를 더하니까 7이 저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result에는 자 7이 저장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7을 저장하고 있는 result를 return 반환을 합니다. 인티저형으로 반환을 하죠. 자 그래서 result에는 최종적으로 자 요 result에는 7이 이제 add 함수에서 결과값이 7이 반환이 되고 최종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result 변수에는 7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rintf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덧셈 결과 1은 자 10진 정수로 표현을 하고 자 역슬러시 n은 new line 줄바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 result 값이 들어가는 거죠. 7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자, 이렇게 나오겠죠. 덧셈 결과 1 콜론 뭐가 7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ew line 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함수를 또 호출하네요. add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죠. 자, 매개 변수로 5와 8을 가지고 함수를 호출을 하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num1에는 5, 그리고 num2에는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와 8이네요. 그렇죠? 5와 8, 5 더하기 8, 그렇죠? 5 더하기 8, 13이죠. 네, 그래서 자, 요 리절트에는 13이 입력이 되고 요 리절트 13을 인티저형으로 반환을 하는 거죠. 반환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요 리절트에 13의 값이 저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printf 덧셈 결과 2는 13을 출력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줄이 바뀌었죠. 여기 이제 줄 바뀜입니다. 자, 그래서 덧셈 결과 2는 13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의 예제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았지요.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달 인자값과 반환값이 모두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예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열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번 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자, 그리 뭐 어려운 컨셉은 아닌데요. 배열이 자, 같은 변수의 이름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열이에요. 같은 변수의 이름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그러면 어떻게 선언을 하는가? 자, 선언된 변수에 데이터형이 오겠지요. 데이터형이 오고 그 다음에는 변수의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가 이제 대괄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변수의 이름, 자, 이 배열의 이름이죠. 변수의 이름, 요 배열의
배열의 이름이에요. 배열의 이름이고요. 자, 요 숫자는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 int는 배열을 이루는 요소, 즉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형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my room, 인티저 my room 해서 5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정수형 변수, 우리가 이제 ATM가 128 혹은 328을 기준으로 하면 인티저는 몇 바이트라고 했어요? 2바이트라고 했었죠? 2바이트짜리 방을 5개를 할당을 해 놓는 거예요. 해 놓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자, 5개를 할당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2바이트짜리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더요. 자, 이렇게. 자, 배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 my room 이라는 이름으로 인티저형 2바이트짜리를 방을 몇 개를 5개를 잡아 놓은 거죠. 2바이트짜리. 왜 데이터형이 자료형이 인티저형이니까 2바이트짜리 my room이라는 이름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를 0번 방, 두 번째를 1번 방, 그 다음에 세 번째를 2번 방, 네 번째를 3번 방, 다섯 번째를 4번 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각각의 방 이름은 my room인 거죠. room. 자, 이게 배열이에요, 여러분.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초기화를 보면 이제 자, int a의 대괄호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배열 번호는 A의 0번, A의 1번, A의 2번, A의 3번, A의 4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이즈가 각각 얼마입니까? 인티저형이니까 요 사이즈가 몇 바이트? 요 사이즈는 크기는 2바이트다. 즉 2바이트니까 몇 비트? 16비트. 자, 16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자, 초기 값으로는 0이 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배열을 만들고 A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드는데 방을 5개를 잡아놓고 각각의 방에 초기 값으로 0, 1, 2, 3, 4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0번 방에는 0을 그 다음에 A의 1번 방에는 1을, A의 2번 방에는 2를, A의 3번 방에는 3을, A의 4번 방에는 4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A의 4번 방을 한번 볼까요?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요 A의 4번 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티저형이니까 2바이트 말씀드렸듯이 2바이트죠. 그래서 2바이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서 여기가 1바이트, 여기가 1바이트 해서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총 16비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뭐라고? A의 4번 방인데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4를 초기값으로 4를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는 1, 2, 4니까 여기가 1이겠죠?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앞에는 다 0. 그렇죠? 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0, 0, 0, 0, 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 값이.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티저형 변수 5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선언을 한 거고, 그 배열의 이름을 A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배열이고요.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1강, 2강의
2강까지 여러분들이 그 제어문 그리고 함수 배열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어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개념을 잡기 위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예제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면서 스케치를 작성하면서 그 예제는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거고요. 하드웨어를 제어를 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C 언어에 대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모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제어 코드를 작성하면서 다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행학습으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어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C 언어 기초 1강, 2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